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2월장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편안하게 날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공식 국민서위라고 불리시는 인기쟁이 위원님이시죠. 허반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이슈까지 좀 다뤄볼 텐데 12월장 어떻게 나면 좋을지 여쭤봤을 때 좀 편안하고 천천히 보는 그런 시장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필 또 저희 위원님이 출연하실 때 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어요. 네. 앞으로도 편안하게 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시장 말씀해 주시죠. 네. 첫째 주까지 11월의 상승을 조금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시장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던 장이라고 한다면 이후부터 연말 배당락 전까지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내년을 준비하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최근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루하거나 따분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차분한 장세 가운데 외인들의 수급에 좀 춤추는 장이 아닐까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 적어도 9개월 동안은 한 90% 가까이 좀 올랐고요. 11월부터 12월 전고점까지 좀 본다면 한 22%가량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것도 증시를 이끄는 힘을 비축하는 데에 전혀 나쁠 것이 없다라고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월에는 편안히 수익을 취하시고 12월에는 차분히 시장을 보시자. 그리고 차분히 시장을 보면서 1월을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증시의 모습과 조금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장은 외인들의 수급을 조금 기대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제 곧 미국에서 부양책에 대한 부분 합의가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가 90을 조금 하회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조금 약세로 돌아선다면 외인들의 매도세도 진정이 되고 기관의 수급과 외인의 수급이 동시에 우리나라 지수를 좀 당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나올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좀 시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제 동시호가 때를 좀 본다고 한다면 동시호가 직전까지 외인들의 매도세가 약 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시호가를 지나면서 체크되는 포인트를 좀 보니까 외인들의 수급이 플러스 900억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외인들도 마냥 이제 팔지만은 않고 있다. 매수할 타이밍과 매수할 포인트들을 지금 재고 있는 것 아닌가. 틈을 딱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을 좀 본다고 한다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장 후반부에 강하게 조금 매수세로 돌아서는 강하게 매수로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동시에 기관 수급도 강하게 조금 장 후반부부터 2시 이후부터 강하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들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는 좀 양호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 창구에서 코스피 지수를 조금 방어를 해줬다라고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도 그렇고 오늘 장도 그렇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양호해지고 있고 결국엔 1월 랠리를 이미 시작하는 것 아닌가 그런 모습들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랠리 시작이 머지 않았다. 이제 곧 1월 랠리 시작이 온다. 내일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제가 12월에 변곡점을 몇 가지 찝어드렸는데요. 이제 변수로 남아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이런 것만 조금 변수로 남겨두고 이제는 본격적인 1월 랠리의 시작을 조금 알리는 그런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2월에 있을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흘러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팁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는 1월 랠리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요. 투데이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2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보톡스 전쟁이 막을 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보톡스에 이 관련된 종목들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가고 있는 LNF 관련해서 테슬라 배터리 1조 원 정도가 잭팟이 터졌다는 이슈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2016년부터 이 보톡스 전쟁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디톡스와 관련돼서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상한가에 이제 안착이 됐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주가의 등락이 갈려서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네, 대웅제약 차트를 조금 먼저 좀 열어놨습니다. 대웅제약도 그렇고요. 대웅도 그렇고요. 오늘 모두 다 상한가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대웅제약의 저는 이제 회사의 대응이 조금 좋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공시를 보면 아침 이전에 대웅제약 투자 판단에 관한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식약처의 코로나 치료제죠.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이라는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결국엔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이 보톡스와 관련된 이슈를 조금 희석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웅제약에서도 이제 ITC의 최종 결정을 확인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제 대웅제약이 일부분 졌다라고 보여지는데 훔쳐간 게 맞다라고 이제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네. 주가는 판이하게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웅제약과 대웅은 그렇게 나왔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다시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 보시면요. 보톡스라 불리는 이제 원료죠. 보툴리눔 톡신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갔느냐, 이렇게 생성해내는 방법을 기술을 훔쳐갔느냐 안 훔쳐갔느냐라는 논쟁으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논쟁이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우리 회사의 균주 제조 공정 기술 문서를 훔쳐갔다라고 이제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이 일을 조금 요약해 보면 균주는 자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대웅제약이 균주와 관련한 제조 공법, 제조 공정을 훔쳤다라는 것은 좀 인정이 된다. 따라서 대웅제약의 나보타죠. 나보타는 FDA 허가 취소, 그리고 21개월간 수익 금지 조치, 그리고 21개월이 지난 뒤에 대웅제약은 새로운 균주를 가지고서 FDA 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오늘 이 ITC의 최종 결정을 좀 요약해 보자면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2016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할 때만 해도 코스닥 이제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메디톡스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영향은 미미했으며 오히려 패소를 했는데 대웅제약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관련돼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리튬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인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LNF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관련돼서 얼마까지 더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습니다. 테슬라 이슈도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CATL이죠. 그 부분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법 자체가 네. 많이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 공법은 NCMA라는 거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까지 NCMA라고 부르는 이런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 방식으로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까지도 이 기술을 확장해 가겠다라는 그런 흐름인데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NCM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빼고서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판이하게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알루미늄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엔 이제 CATL에서 알루미늄을 뺀 배터리가 탑재된 뭐 독일 자동차든가 이런 자동차에서 화재가 한 2달 전부터 좀 났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결국엔 이 알루미늄이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꼭 필수적인 소재, 원료인 것은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시장에도 대중들에게도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세대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1조 4천억 정도의 이제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1조 4,500억 정도인데요. 지난해 총 매출액의 460%가 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를 활용해서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이 들어간 NCMA 양극재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생산해서 테슬라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결국엔 밀도를 높이고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많이 저장을 시켜서 주행 거리를 가장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어느 회사든지 간에 밀도를 낮추고 부피를 줄여서 원통에 넣든 어디에 넣든 방향은 원통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 배터리, 부피가 줄어든 배터리를 차에 탑재를 하고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가장 길게 만들어서 그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테슬라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배터리 기술들을 바탕으로 본인들도 자체 배터리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엔 이 알루미늄을 들어간 배터리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CATL에서 그 화재와 관련한 안정성 부분을 극복을 한 이후에 뭔가 테슬라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그 배터리를 만들어낼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데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과연 어떠한 배터리를 말해줄 것인가. 하지만 그 꿈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야기들이 많이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니켈 함량이 이제 90% 이상 올라가고요. 코발트 소재 원자재 값이 비싼데 코발트 소재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알루미늄을 조금 더 높여서 안전성을 이렇게 확보를 한 이후에 결국엔 이 안전성과 소재의 가격 이 두 가지 경쟁력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가 조금 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방향과 CATL의 방향은 판이하게 좀 달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까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배터리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LNF가 조금 핵심에 서서 강한 주가의 상승을 좀 본 그런 흐름입니다. 차트를 조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흐름으로 큰 상승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이번 주 중에만 해도 55,000원 언저리에서 이제 77,000원까지 터치하는 그런 큰 흐름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곳에서 신규 접근을 해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이제는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너무 고점 영역에서는 따라가려고 그렇게 크게 애쓰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대를 45,000원 관역까지도 좀 열어놓고 보시면
길게 보실 업종이다.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 주주분들이시라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5만 5천 원까지는 버텨보시는 것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제와 오늘 거래량도 있었고요. 강한 상승을 했던 거래량 대비 오늘 하락 부분의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도 분명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뭐 끝없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엔 1월 랠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관도 보유 물량은 어느 정도는 채워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5만 5천 원이 전 고점 영역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5만 원 미만에서 매수 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5만 5천 원이 새로운 바닥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너무 쉽게 팔 기업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의 성장성, 전망성,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부분,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 그리고 납품을 하는 납품업체가 강한 업체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셔서 LNF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의 주주분들이시라면 5만 5천 원까지는 조금 버텨보셔도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차트상으로 한번 가격적인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LNF의 주가도 자세히 봐드렸습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요. 이런 꿈의 배터리가 된다면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도 조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특히나 탄소 중립을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그린 뉴딜 관련해서 또 가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저희 위원님께서 또 수소차긴 한데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강조를 계속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 주가도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네, 현대로템도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 정부 대통령의 발표 그 이후부터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다시 한번 뭐 매물대라고 한다면 16,000원, 16,500원 사이가 이제 강한 매물대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보하는 동안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결국엔 이 횡보 권역 동안, 횡보 기간 동안 연기금에서의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수십일 동안, 수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서야 외인들의 매수, 금융투자의 매수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가 조금 길게 가져가시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격적으로도 이미 바닥을 형성을 했고 모든 이평선들이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슈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6,000원 미만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찬스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뭐 17,000원 왔다고 해서 매도해 버리신다면 다시 이게 새로운 추세를 써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다시 내려오지 않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대 16,000원 미만에서 매수하신 주주분들이시라면 좀 뚝심 있게 내 주변에 수소 충전소가 생기네?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까지는 잘 보유해 보시면 전 고점이 18,000원, 19,000원 언저리입니다. 이 구간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저의 기대도 있고요. 네. 차트상으로도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16,000원 미만의 주주분들이시라면 좀 마음 편하게 해를 지나서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수소차 관련돼서는 언제 주가가 움직일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힌트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뭐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께서 최근에 코로나19 3차 유행이 커져가고 있으면서 많은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사실 어제 위원님께서 나오지
나오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트맨 시간에서 드렸던 우양 같은 종목이 어제 특징주로 꼽혔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우양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이제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을 받긴 했는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희가 그때 주제를 아마 노후 자금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우양을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위원님. 지금 제가 배트맨에 출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우양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공시를 보여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실체가 있고 숫자가 있는 기업들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장 가동률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공장 가동률이 90% 이상의 공장 가동률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HD라고 하는 이 약자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HD가 어떤 걸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핫도그라고 표현을 이제 회사에서도 해 놓았던 그런 모습이죠. 이 HD 공장 가동률이 결국엔 8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2017년부터 18년도에 82%, 19년도에 94%,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도 93%에 육박하는 모습으로서 오히려 공장이 부족해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 놨고 그 새로운 공장에서의 매출이 4분기,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이 숫자로 확인되는, 실체로 확인되는 기업들을 보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양도 그와 마찬가지로 차트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배트맨에서 말씀드렸던 때부터 한 약 2개월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2개월 정도에서 노후 자금을, 소중한 노후 자금이죠. 결국엔 손실 없이 수익을 보시는 게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추세 하단에서 매집을 하셔가지고 큰 시세가 분출됐을 때 일부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평행한 선을 긋고 매도 자리를 조금씩 말씀을 드려요. 이 정도 한 중기 추세 라인이 되고요. 장기 추세 라인을 본다면 이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장기 추세 라인을 돌파할 때에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이렇게 적어도 7,300원, 7,400원을 돌파할 때는 장기 추세선상 한 번은 쉬어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우양도 그렇고요. 이 추세선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잘 챙기셨던 시청자님이시라면 7,300원, 400원, 500원에서는 일부 익절을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이죠. 오픈방에서도 우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날, 어제 오늘 제가 출연했던 링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결국엔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실체와 모멘텀이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리뷰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픈방, 노란톡방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차례에서도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을 연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소차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우양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잘 가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믿음이 상승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실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들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 같은 경우 지수가 살짝 밀리긴 했지만 개별 종목들은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형주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의
건전한 조정이 오히려 내년 1월 랠리에 자양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셀 2000 지수를 조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거의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수죠. 러셀 2000 지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중소형 지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중소형주 위주로 코스닥 마찬가지죠.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가 벌써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어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섹터도 그렇고요. OLED 섹터도 그렇고요. 뭐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쪽도 그랬고요. 휴대폰 카메라에 대한 부분, 폴더블, 그리고 골판지와 제지, 택배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죠. 이러한 섹터들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 장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골판지, 제지 업종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확인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CJ에 납품을 하면서 고메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었으니까요. 네. 오늘은 삼보 판지를 통해서 그 숫자를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삼보 판지 같은 경우에도 이 제지 관련 업종에서 강한 시세가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오늘 장까지도 강하게 좀 나와준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전 고점 영역인 12,000원, 13,000원 권역까지도 상승을 해준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윗꼬리를 달고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 흐름이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연이어서 4일, 5일째 투신과 연기금까지도 강하게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엔 공격이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매수를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나의 매수 단가가 10,000원을 넘어간다 또는 11,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부 또는 뭐 60%, 70% 이상의 수익을 챙기시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기관 수급 힘에 의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실 주주분들이라면 10,000원 이하에서 매집했던 주주분들은 수익 실현을 조금 안 하시더라도 기관 수급을 믿고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봤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좀 읽어본다고 한다면 삼보 판지의 11월 16일 공시된 분기보고서입니다. 분기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장 가동률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골판지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균 가동률이 90%에 육박합니다. 11월 16일부터 이제 공시가 됐던 이 분기보고서를 삼보판지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시라면 꼭 보셨을 거고, 아니면 제지와 골판지 업종을 유익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각 제지 업체들의 공시 분기 보고서들을 다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삼보판지의 이 공장 가동률을 딱 보시고 이 기업이다 라는 그런 강한 시그널을 좀 여기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주주분들이시라면요. 우양도 마찬가지로 핫도그 공장이 96%, 95% 이상의 공장 가동률로 인해서 신규 공장을 건설해놨고 매출 증대가 내년에도 유망하기 때문에 강한 시세가 연말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삼보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제 가동 시간, 분기 가동 시간, 평균 가동률 당당하게 이렇게 90% 이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공시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지 업종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11월 16일이면 때가 딱 여기입니다. 네. 그러면 10,000원 미만에서 매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셨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지 업종 마찬가지로 삼보판지, 신풍제지, 대양제지, 한창제지, 제지 업종들 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올해 중국에서의 이제 제지 폐지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죠. 그렇게 된다면 원료재인 고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옵니다. 얼마 전 이제 대양제재 화재도 있었죠. 그렇게 된다면 여타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좀 반영된 그런 흐름들이 한두 차례 또 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지 업종도 마찬가지로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보유자분들을
힘내시라고 좀 북돋는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쿠팡이 이제 택배 사업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내에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내년 중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최대 박스 납품 업체가 삼보판지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보시고요. 삼보판지 뭐 방금 공시로 보여드렸듯이 역대 최대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유자 영역이다. 지금부터는 추가 기관들의 수급이 당겨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 10,000원, 11,000원 권역 이상에서 불타기를 하면서 따라잡기를 하신다. 나는 자신 있는 트레이더다. 이런 분들은 또 나름의 실력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 나는 아직 그런 트레이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유망한 내년을 준비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장비주 좀 보시자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시장이 커지는 스마트폰 시장, OLED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폴더블까지도 좀 챙겨보시면 내년 어떤 기업이 공장 가동률이 높은가,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분기보고서 보시고 공장 가동률이나 증가하는 전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의 추정치도 보신다고 한다면 제2의 삼보판지, 제2의 EID, 제2의 우양, 제2의 뉴트리 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숫자와 모멘텀 중심으로 내년장 보시는 게 조금 1월에도 재미가 있으실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많은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숫자가 제대로 찍히는 종목들 판별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휴대폰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참 이제 그러니까 휴대폰이 출시가 될 때 카메라가 여러 개가 달려있는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는 휴대폰이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던 기억이 나는데 카메라 관련해서 최근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만약에 관련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어떤 종목들이 눈여겨볼 만할까요, 위원님? 제가 이제 30분 뒤에 심야 상담소에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면 제가 삼성전기, LG 이노텍,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 좀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허반석 위원님 잠시 뒤에 있을 심야상담소에서도 종목 이야기 풀어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일장 움직일 업종과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월 랠리를 좀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업종과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미리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당주, 싸게 사실 수 있는 종목들 3주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3주 전부터 KTNG를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좀 보실까요? 네. KTNG 같은 경우에 제가 저점 구간에 있고 현금 흐름이 좋고 이익률도 좋고 매년 1조에 가까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회사인데 제가 이 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데 주가가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KTNG 노래를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KTNG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요. 참 차트를 보고서 착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 착한 차트요? 이 바닥권역 얼마나 매수하기 편안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바닥권역에서 또 조정이 나올 때에는 이 상단부를 정확하게 맞추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줍니다. 이 구간을 좀 보실까요? 찍고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찍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조정. 그 이후의 흐름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기대를 하는 모습. 이 추세의 상단부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연말 배당에 가까워가면 가까워갈수록 이 추세 상단부를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청자분들께 KTNG 배당도 있고요. 지금 싼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 좋고요. 순이익률 좋고요. 현금 흐름 너무 좋습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연말 전에 배당락 전에 이 구간에서 한번 터치가 온다면 꼭 한번 챙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KTNG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 배당률이 전년에는 4.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약 4% 이상의
배당 수익률 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5%가 넘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엔 매출 이익률도 57%, 58%에 달하는데 이것을 조금 풀어볼게요. 10,000원짜리 담배를 팔았습니다. 그럼 회사의 매출 이익이 6,000원이 남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고 나서도 회사에 3,000원이 남는 거예요. 10,000원을 팔면 6,000원을 버는데 세금을 3,000원을 냅니다. 그래도 회사에 3,000원이 남는 거죠. 20% 후반대의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고요. 우리나라 독과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담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인삼공사에 대한 부분들, 홍삼 매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익들을 1조 원 가까이 발생되는 그 현금 흐름을 부동산 쪽으로 재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도 했죠. 그리고 배당이 확대되면 확대되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업의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KTNG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입니다. 지주사 두산인데요. 분기별로 나눠서 배당을 하죠. 분기별로 4번 주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1,300원씩 분기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5,200원에 배당을 하는데요. 현재 오늘 종가가 53,700원입니다. 그러면 5,200원 하면 10%에 육박하는 그런 시가 배당률을 보이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배당을 받기 위해 굳이 급하게 들어가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과연 이 두산이 여러 가지 자회사들, 지분들을 매각하는 모습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요. 클럽 리조트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다 매각을 하고 딜이 종결된 이후에 어떤 흐름을 그려갈 것인가. 결국엔 두사 오너 일가 쪽에서는 배당을 줄이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산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초점을 맞춰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두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배당은 나올 텐데 두산 밥캣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두산 밥캣이 이제 남아있는데 결국엔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두산이 모든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매각을 한 이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좀 찾아보면 두산 밥캣 정도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보셔도 두산 좋고요. 기업의 가치 부분으로 봐서도 두산 밥캣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증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또 제가 배당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BNK 금융지주인데요. 네. BNK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6% 시가 배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지 않습니다. 4%, 4.5% 이상의 배당을 주는 흐름인데 기업의 차트가 12월임에도 불구하고 낮다라고 하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치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BNK 금융지주의 내년도 컨센서스인데요. 영업이익률은 2021년도에 2% 이상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매출은 이자 수익이죠. 1.5%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KB금융을 좀 보겠습니다. KB금융은 내년도에 영업이익 5% 증가하고요. 이자 수익은 2%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영업이익 2%, 2.6% 이상 나고 있는 BNK 금융주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배당 매력도와 앞으로 주가 상승률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배당락일이 29일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산을 접근하실 때에는 배당락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엔 배당락 이후에도 해를 넘겨서도 내가 보유해 갈 수 있는 기업, 보유해 갈 수 있는 종목, 배당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는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두 번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 변곡점을 이용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KTNG와 두산, 두산 밥캡까지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BNK 금융지주도 시가 배당률이 6%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오늘까지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주 내내 지금 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해결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잘 갔는데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겠죠.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원익 IPS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윗꼬리 달면서 2.3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쭉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언급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고요. 그리고 산업을 보시더라도 반도체를 보시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라고 좀 보시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성장성에 따라서 전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하면 저는 원익 IPS를 제가 변곡점을 이용해서 추세 하단부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흐름을 조금 잘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이 부분을 조금 지켜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구간에 있어서 슈팅 구간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시고 그 슈팅 구간을 뛰어넘는 곳에서는 이게 지금 조금씩 장기 추세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구간이죠. 결국엔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중기 추세, 이 스몰, 작은 파란색 네모 상자에서는 보유하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을 뛰어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죠. 네.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구간 이후에 다시 되돌림이 나올 때 결국엔 이제 원익 IPS, 원익 관련된 그룹주들은 내년에 다 챙겨보시자. 올해 연말에도 챙겨보시고 결국엔 이 추세 흐름상 어느 구간에서 내가 다시 매수를 할 것인가, 중기 추세선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기다려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서 어느 섹터든 간에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4만 원 권역 위에서 사신다? 사셔야 한다?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나 LG노텍 그리고 자화전자 9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결국 사야 할 자리인가, 소문이 와글와글 끓을 때 과연 거기에 내가 발을 담글 것인가, 아니면 유망하구나, 올해 대비 내년 성장하는구나, 그러면 너무 급하지 않게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조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자라고 이렇게 조금 한 종목을 꼽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곡점을 잘 이용해서 공략을 했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원익 IPS 설명을 좀 더 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전에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할 때도 변곡점을 잘 이용해서 잘 공략을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종목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시장에 또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보실 때에도 지금 코스피가 쉬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결국엔 제가 오픈방 그리고 가족분들하고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실 수는 있지만
현대차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19만 8천 원에 매도를 하신 분들이 조금 여러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는데 조금 매수가가 높으시다 또는 18만 원 위에서 사셨다 아니면 나의 자금 성격상 나는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면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는 쉬어가는 장세가 특히 시총 상위주 대형주의 장세가 너무 11월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흐름들,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시장에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12월에 변곡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을 이제 오늘부터 이후로 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달러 지수가 90을, 달러 인덱스 지수가 90을 하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진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한 12월 변곡점을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변곡점 두 개가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12월에 변곡점이 지났다고 한다면 말씀드렸죠. 동시호가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수급으로 바뀌는 외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러셀 2000 지수가 좀 견조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보시더라도 커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만 본다 하더라도 그 해당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증축하는 기업들, 공장을 늘리는 기업들 결국엔 수주, 그다음에 발주 요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설비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은 어떤 것인가. YOY 성장률이 늘어가는 기업들, 늘어가는 산업군들을 좀 보시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에 후반부로 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첫째 주는 11월에 연속으로 좋은 편안한 수익을 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하는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외인들은 중소형주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18일 금요일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월 랠리를 조금 시작하는 뭔가 스타트 기점에 서 있는 눈치 보기 하면서 지금 장 후반부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1월 랠리에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차차 조금씩 보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조금 볼까요? 코스닥 네. 수급을 조금 한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오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험, 꾸준하게 사줬던 그런 흐름들, 금융투자가 어제 오늘 강하게 들어옵니다. 투신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연기금도 4거래일 연속 매수 전환을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기관들은 언제까지 팔기만 할 거야 라고 외쳤던 그 기관들의 수급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북클로징, 올해 북클로징 이후에 내년도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흐름을 저는 이 포인트에서 좀 보시는 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12월 장에서 수익을 낼 거야. 나는 월요일부터 12월 29일 배당 낙일 전까지 급등주를 가지고 나는 승부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를 좀 범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 시장이 커지는 산업군에서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12월 장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내년 장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급등해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한 번, 두 번은 나온다. 꼭 그 부분 주의하시면 1월 랠리 편안하고 좋은 시간으로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2월 말에 승부를 보기보다는 1월 랠리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장중에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허반석 위원님 잠시 뒤에 있을 심야상담소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